이준석, 정진석 싸움 이 얘기입니다. 여당 대표와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 사이의 감정 싸움이 쉽게 식지 않고 있는데요.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도착을 했습니다. 조금 전에 바로 인터뷰까지 했는데요. 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설전이라 표현하기보다는 하필이면 제가 외부 일정으로 외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그런 상당히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공격적인 언사로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마 보시는 국민들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애초에 정진석 부의장이 적시하신 내용은 그 자체가 허위입니다. 당내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후관계라는 걸 파악하고 내지를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런 어떤 의도나 그런 어떤 진정성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꼭 정진석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들 좀 지금 상황에 자기 정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기 정치 왜 그렇게 하면서 티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고 또 언론에서 이것을 당권 싸움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. 조금 전 영상인데 바로 들어봐도 이준석 대표 상당히 격앙된 것 같아요. 뭐 내지른다는 표현도 썼고 정진석 부의장은 절대 당권 주자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. 이거를 글쎄요, 뭐 이쯤 되면 이도원 의원님, 이거를 뭐 이른바 누군가는 꼰대 정치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당 대표의 너무 가벼운 처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. 필요 이상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어린 나이, 젊은 나이, 선배 그런 얘기를 뭐 강조할 필요가 있었나 싶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동안에도 봐왔지만 어떤 게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 지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무시당한다. 그래서 하나를 받으면 꼭 둘로 갚아줘야 되겠다 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. 그 뭐 한 번씩 싸움에 진다고 해도 꼭 그 이준석 대표를 무시할 이유가 있을까요? 이전에도 이제 제가 탑10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치에 조금 가려져 있지만 경제 안보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여당이 그 총력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여서야대 전국에서 야당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핵심에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부의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일단 이 대표가 귀국을 했으니까 두 분이 만나든지 해서 조금 그 풀 건 풀고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정미영 의원님, 뭐 사실 이 내홍에 뭐 당사자라면 당사자라도 할 수 있고 일단 정진석 부의장이 정미영 의원이 실명도 거론했고 당협 쇼핑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언론 통해서 접해보니까 정진석 부의장께 직접 연락도 드렸다고 했고 근데 뭐 답은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오자마자 저런 발언한 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이제 이게 그거 같아요. 저는 보수 정당이 사실은 나아갈 길이요. 어떻게 보면 그 젊은이들의 패기 열정, 독특함, 그 다음에 어른들의 그 노련미, 그 다음에 안정감 이런 게 사실 협치를 이루어서 나가는 거. 이게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저는 보수 정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사실은 우리가 언제부터 어른이 돼서 누구를 훈계하려고 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했나. 사실 이걸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꼰대 의식이라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젊은 시절을 겪고 왔으니까 좀 많이 그 젊은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젊은 당대표가 사실 어렵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쓴소리 하는 것도 그 굉장히 다른 저 연장자보다 더 어렵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 정진석 그 우리 부의장께서도 또 본인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. 사실 쓴소리 하실 수 있죠. 근데 이제 그런 시기와 어떤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되게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리고 이제 이런 설전은 저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돌아왔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정명 의원님은 계시고 정진석 부의장은 여기 출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진석 부의장 역할 잠깐 하고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.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그런 논란에 뭐 이른바 친윤계 혹은 몇몇 의원들이 정명 의원을 직접 거론하시고 했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
아니 그 정진석 부의장이 저를 강제로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. 그리고 갑자기 무슨 뭐 측근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? 저는 사실은 되게 소신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. 알겠습니다. 예, 그거를 누구 측근이다, 뭐 누구 줄에 선다,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. 예. 그래서 제가 정진석 부의장님한테 전화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고 피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. 왜 그러시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당사자인 정미영 의원님도 여기 직접 나오셨고 오늘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성토 아닌 성토까지 인터뷰를 했는데요. 쉽게 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? 첫 번째 댓글입니다. 윤청자 할머니 드디어 얼굴에 웃음이 참 보기 좋습니다. 보훈 가족 얘기를 해주셨고요. 예. 용산공원 저런 곳이 있는지는 서울 살면서도 몰랐다는 시민 의견도 있으십니다. 예.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된 건 기쁘지만 용산공원 오염된 토양은 걱정이네요라고 하셨고요. SNS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이칠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.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하신 것 같아요. 마지막 보겠습니다. 협중이든 친미든 외교도 중요하지만 갈라진 대한민국부터 협치하시길. 예,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.